안녕하십니까. 피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미스2에서 사이스믹 프로텍션 체크리스트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많은 그 내진 설계와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이 내진 설계, 기계의 내진 설계에 대해서는 크게 법적으로 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반도체나 다른 산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체크리스트에서 Equipment Anchorage 이 1번, 2번 해당되는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횡령 및 전복 계산이 수행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yes로 답을 해야 되겠죠. 네, 횡령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요. 기계에서 이 장비가 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횡령이고요. 전복은 overturning은 여기서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기계공학과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 생략을 하고요. 대충 이 두 가지가 내진 설계에서는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서는 모든 모듈이 최소 4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고정 장치가 위의 질문에서 확인된 힘을 버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 체크리스트에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예스가 되어야 되겠죠. 최소한 4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탑뷰에서 봤을 때 여기다 하지 말고 탑뷰에서 봤을 때, 자, 앙크를 어디다 박아야 되냐면, 요렇게 하나 받고, 요렇게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받고, 요렇게 하나 받고, 요렇게 하면 총 4점이 되죠. 네. 또, 요렇게 안 하고, 이제,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하나 받고, 요렇게 하나 받고, 요렇게 하나 받고, 요렇게 하나 받고 해도 됩니다. 네. 그, 어쨌든 네 점에 대해서 앙크를 박아라라는 얘기고요. 요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이 그 지진이 이렇게 가해질 때 이건 탑뷰입니다. 탑뷰, 탑뷰 위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진동이 진행이 될 때 여기서 이 지점을 통해서 이게 틸팅이 될 때, 틸팅이랍니다. 오버터닝이 될 때, 이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전복이 될 때 얘가 이렇게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점에 대해서 그 앙커를 박는 방식은 좋지 않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점, 최소한 4점. 한 모듈에 대해서 최소한 4점입니다. 앙커리지 관련된 세 번째 질문. 지지점 사이 또는 구성 요소의 부착 사이의 상대적 위치 이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지진 고정대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지점 사이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또 다른 기계하고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쳐보면 요거는 움직이고 요거는 안 움직인다고 하면은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두 놈이 한 베이스 위에 올라가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적 위치 이동, 영어로는 그 relative displacement는 하나는 고정돼 있고 하나가 얘가 움직이면 여기 있는 배관들이 여기가 찢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고정대에 다 앙커에 이렇게 다 박아버리면 요거에 대해서는 상대적 변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진 설계는요, 사소한 것도 전부 다 앙커를 박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상대적인 위치 이동, 즉 relative displacement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사이즈미 앙커리지가 뭐 요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요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딱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렇게 생긴 것도 살이 있는 것도 가능하죠. 네, 네, 요렇게 생긴 거. 네,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생긴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뭐 요런 걸 만들어 쓰셔도 되고 기성품들 요런 걸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강도 계산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앙커리지에 대한 4번, 5번 질문입니다. 4번에서는 그 수평 지지대가 부적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수평 지지대라고 하면은 그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음, 여기서 앙커를 이렇게 박잖아요. 그죠? 수평 좌우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박는 이 부분들이 적절하냐라고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앙커가 적절하게 잘 박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직 지지나 측면 지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건 이제 수직에 대해서 기계가 진동이 P 웨이브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요거에 대해서 딱 고정이 잘 되어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여기서 수평 지지대가 부적절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서 제가 앙커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요 케이스요. 요 케이스. 여기에 이제 볼트를 이렇게 박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볼트를 박아요. 자, 이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풋마스터가 올라가게 갈 수 있겠네요. 이거는 지금 볼트 하나로 딱 유지가 돼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진동이 이렇게 가면 이 볼트 헤드 부분과 정확하게 좀 그릴까요? 네. 볼트 헤드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이 부분의 마찰력하고 이 윗부분의 마찰력에 의해서 이 진동에 대해서 힘을 견뎌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 방향으로는 제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네. 이거를 장공을 찢었을 때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뚫려 있죠. 예. 이런 방식은 수평으로 잘 지지되어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딱 막혀 있으면은 그래도 이 부분이 정도가 이렇게 쉽게 찢어지진 않거든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브라켓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찢겨져 있다. 찢겨져 있는 구조라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위아래로는 힘을 못 버티는 거예요. 마찰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한 그 내진 브라켓 고정 방법이 아닙니다. 앙커 6번, 7번, 체크리스트 6번, 7번 한번 보면 고정 장치, 즉 볼트를 얘기를 하겠죠. 부적절하게 혹시 보호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볼트가 부적절하게 보호되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볼트가 뭐 좀 헐렁헐렁 한다든가 그러면은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동이 가했을 때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스큐어니까 보호라기보다는 체결이라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흔들흔들 거리진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착된 장비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이제 그 고정돼서 단단하게 땅에 이제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지 체크 한번 해봐라 라는 뜻이겠죠. 내진 설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설비를 체크를 할 때, 여기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보다 더 완벽한 체크리스트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퀴먼트 어셈블리, 기계의 혹은 장비의 조립 상태 혹은 설치 상태, 뭐 작동 상태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1번 보시면 구성 요소의 구성 재료가 지진에 취약하진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이제 당연히 놓여야 될 텐데, 구성 재료가 도대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 나쁜 케이스는 이제 브릭, 벽돌이죠. 벽돌이나 콘크리트, 세라믹, 이런 것들이 앙커로 되어 있거나, 바닥의 재료가 바닥이 벽돌로 되어 있거나 그냥 단순하게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나 세라믹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좋은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지진이 가면 이건 언제든지 아웃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설치를 할 때도 시멘트로 이렇게 콘크리트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철근하고 그 다음에 빔을 깔아서 거기에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상황이 이제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쓴다거나 알루미늄을 쓴다거나 카본 스틸을 쓴다거나, 카본 스틸이 뭐 SC 계열이죠. SC45C라든가 S45C라든가 S20C라든가 이런 재질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스틸 계열들이 재료로서 적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설마 이제 그 벽돌을 쓰는 회사들은 없겠죠. 근데 벽돌에다가 그 앙커를 박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무의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피로 수명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주기적인 작동 부하 조건이 있습니까인데, 먼저 그 피로 수명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피로 수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는 기계가 그 강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강도에 대해서 부러지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X축이 보시면은 사이클입니다. 부러지는 사이클입니다. 부러지는 사이클. 즉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어떤 가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죠? 점점 지나면 처음에 한 100번 정도를 반복을 했을 때는 이 구조에서는 보시면은 로드 스트레스, 어, 퍼센트가 로드 스트레스에 대한 그 스트렝스,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깨지는 파단 강도의 70% 정도 되면은 100번 정도 진동을 가하면은 깨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예,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80%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오랫동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 이 강도를 훨씬 더 높여야 되는 거죠. 여기 이 곡선과 이 곡선 사이에 어떤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 몇 퍼센트에서 쓸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infinite life reg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복 작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깨지지 않는 범위가 보시면은 대략 한 40에서 50, 45에서 50 사이의 영역. 즉 강도 계산의 안전율을 곱하기 2 정도는 해줘야 버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피로 하중에 대해서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율 같은 것들도 곱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 피로 수명을 줄일 수 있는 주기적인 작동 부하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기계에서. 프레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들이겠죠. 메카니컬 프레스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기계 전체에 굉장히 큰 진동을 주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앙커를 계산을 할 때는, 예, 반드시 이 피로 파괴 수명을 고려를 해서 안전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계의 강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은 클리어가 되는데요. 있다면은, 예, 강도를 좀 더 높여서 계산 근거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조항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에 보면 나사산 연결부, 플랜지 조인트 또는 특수 피팅이 있습니까? 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으면은, 네. 자, 예인 경우에 스트레스가 많은 곳에서 일한 연결부 조인트는 특수 부품입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수 피팅을 써도 되는데, 아니라면은 뭐 좀 더 강건하게 하고, 특수하게 좀 피팅을 쓰거나 하면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음, 특별한 어떤 특수 피팅이라든가, 특수한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진 설계에서 그 진동을 전달을 안 할 수 있도록 주로 이제 플렉서블이라든가, 나사산 연결부 쪽에서는 풀림 방지 나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플랜지 조인트 쪽 부분에도 플렉서블 조인트를 쓴다거나, 피팅도 특수한 그 진동을 받지 않는 그런 거를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품들을 적재적소에 써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Sizing Protection for Pressure Piping System, 압력 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거를 여기 아스메에 그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논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논문 초록본 요약본 같았는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지진으로 인한 대부분의 그 피해는 벽이 무너지거나 지붕이 붕괴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눈에 잘 띄지 않고 간과되는 부분, 눈에 잘 띄지 않고 간과되는 건물의 어떤 부분, 특히 압력 배관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압력 배관들이 이제 가장 취약한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뜯어지게 되고 그 뜯어지는 것들이 계속 방치가 되고 결국은 피해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좀 집중을 하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진 설계나 혹은 지진 방지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위험하다. 많은 회사들이 지진이 나고 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육안으로 점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육안으로 보이는 곳은 고장난 부분들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배관, 즉 배관도를 기반으로 해서 배관 포솔도를 쫓아가서 배관 전체를 쭉 추적해서 가져야 됩니다. 커버가 만약에 쓰여 있어가지고 그 안이 안 보이면요, 그 커버를 뜯어서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배관이 그 지진이 생겼을 때 같이 진동으로 인해서 풀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진 설계, 그 지진에 대한 파이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뭐 이런 교육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전문성에 의한 부분이어서요. 나중에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다, 검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책임지고 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력 배관 시스템 및 기타 MEP, 메카니컬, 일렉트리컬, 플럼빙의 구성 요소와 같은 비구조적 기능이 특히 지진에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기계적인 연결, 그다음에 일렉트리컬한 연결, 즉 전선을 얘기하겠죠. 반자대 정도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관, 조인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히 지진에 취약하다. 특히 이 플럼빙은요, 눈에 보일 수 있어요. 튀어나오는 칙 하고 이제 새어나오는 부분들이 소리로든 어떤 형태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일렉트리컬은 안 보입니다. 일렉트리컬은 그 이런 러그에 자, 러그, O형 러그에 볼트로 이렇게 채우잖아요. 이렇게 볼트로 채우면 이 부분이 풀려 나오면 여기에 접촉 불량이 생겨서요. 여기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갈 때 이게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 부분이 느슨해져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 어, 반드시 점검을 하실 때는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배전반 내부 온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지진이 그 오고 간 뒤에 보통 설비를 셧다운 시켜버리면 이걸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다시 열이 식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기에 쓰여진 여기 어떤 그 서멀캡이라는 거를 이렇게 씌워요. 색깔이 있고 이게 알록달록하니 보신 분들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전선에 이렇게 서멀캡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럼 이거를 그 저기 뭐라고 하냐면은 서벌캡 혹은 그 트레이드마크로 발코 튜브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대략 60도나 혹은 70도 정도까지 이 부분이 올라가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흰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렉트리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60도, 70도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즉 전원을 꺼버리면은 이게 복귀하는 발코 튜브, 그러니까 서멀캡이 있는 반면에 복귀하지 않는 그런 튜브가 있습니다. 더 보기 안전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한번 변색이 되면 복원되지 않는 발코 튜브를 쓰면 이런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전기 장치에 그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점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메카니컬 쪽은 조인트 부분에 그 나사를 좀 특수한 나사를 써가지고요. 어, 그 풀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마킹 같은 것들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어떤 블록에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체결해 놓으면 이 윗부분에 이렇게 흰색이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을 살짝 선을 긋죠. 이렇게 육각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요. 네, 이렇게 선을 쭉 이렇게 그으면 나중에 풀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리면은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 이거 풀렸구나라고 대번에 알 수 있죠. 이 자동차에 이런 아이마킹 많이 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비에 특히 중요한 부분,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아이마킹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단 유지보수를 할 때마다 이 아이마킹은 다시 재건을 해줘야 됩니다. 즉 다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마킹을 막 다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꼭 필요한 곳, 꼭 점검, 꼭 지진 이후에 풀려서는 절대 안 되는 특별한 곳에다가 이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유독 가스의 그 배관 플랜지부의 체결부라든가 이런 데 한번 적용해 볼 만하죠. 그리고 이제 부적절하게 지지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배관은 인접한 장비나 구조물로 떨어질 수 있다. 위에서 이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조인트나 장비에 대한 연결이나 굽힘, 관통, 종종 파손 및 누수의 원인이 돼서 주변 모든 상황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물배관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물배관이 보통 이제 천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요. 밑에 기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배관이 만약에 지진 때문에 이게 측 깨져 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면요. 이 설비가 엉망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바닥이 쫙 깔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감전 위험부터 시작해서 이게 파급 효과들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배관이라고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물론 가스나 다른 그 산 액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긴 합니다만 물배관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특히 그 대규모 산업 단지에서 손상의 또 다른 일반적인 원인은 부착 지점 간의 차등 이동. 제가 이제 차등 이동, 디퍼런셜 무브먼트. 아까도 저쪽 체크리스트에서도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들었어요. 예, 여기 어디 있나? 예, relative displacement. 예, 상대적인 이동. 예, 이런 것들이 그 생기면은 이게 주로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아주 큰 파이프 그리고 여기에 큰 정유 탱크 두 개가 있고 이 사이에 파이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두 개는 같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얘도 출렁출렁 거리고. 그러면 이 배관은 분명히 100% 찢어집니다. 그죠? 네, 이게 같은 안반 위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높이가 있으면은 이게 출렁출렁 하게 되고 출렁출렁 하게 되고 얘는 결과적으로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안에 뭐 위험한 가스가 있거나 위험한 액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바로 쏟아져 나오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배관 자체를 좀 특수한 배관으로 해서 지진이 오더라도 그렇게 그 여기는 디퍼런셜 무브먼트가 생기더라도 커버할 수 있게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배관을 쓰셔야 됩니다. 단단하게 조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연하게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례를 좀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 배관 사이에 여기 지금 진동이 갖고 여기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죠. 이런 시스템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이제 플랜지 배관인데 이 꺾이죠, 모가지가. 그죠? 이 부분이 꺾이죠. 그러면은 요쪽 부분이 흔들흔들 위아래로 흔들흔들 하든 좌우로 흔들흔들 하더라도 즉 차등 그 변이, 위치 이동, 즉 디퍼런셜 무브먼트가 생기더라도 요 배관 자체에서 누설이 생기지는 않게 되는 거죠. 이런 특수한 장치들을 적용을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요.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한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다음 equipment assembly, installation, operation의 5번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CMS2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지지대의 상대적 변이를 수행할 수 없는 짧거나 단단한 스팬이 있습니까? 인데 이거는 그림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장치는 여기에 연결돼 있고 요 압력계는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고정돼 있어서 뭐 이쪽 배관 자체가 여기 유연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런 돼지꼬리 형태가 아니고 직관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분명히 무조건 네,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이쪽 부분에. 그런데 이렇게 돼지꼬리를 한번 감아 놓으면 이 부분이 진동을 그 XYZ 방향으로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적 변이를 수용할 수 없는 짧거나 단단한 스팬, 지금 요 정도의 거리의 배관을 얘기합니다. 이런 배관들에 대해서는 예, 어, 3차원 변이를 흡수하기 위해 피그테일 혹은 3배로 구부러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 개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피그테일이고요. 예, 스파이럴 파이핑이 이겁니다. 3차원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 진동이 XYZ 어느 방향으로든 다 어느 정도는 흡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건 이제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6번, 7번, 8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이 이제 구성 요소의 큰 지지되지 않은 질량이 혹시 있습니까? 인데 지지되지 않은 그 여기서 매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질량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밸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자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탱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밸브가 있는데 밸브가 조그만하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밸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좌우로 움직일 때 얘는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땡강 하고 잘라서 나가겠죠. 네, 이런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예요? 지지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무게가 무거운 밸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지지하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얇은 벽면 부품에 용접된 부착물이 있으니까 시트지 같은 아주 얄팍한 곳에 용접이 되면 그건 쉽게 떨어지겠죠. 네, 이런 것들도 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민감한 장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부품이 인증품이면 보통은 내진 설계가 아니고 이제 진동에 대해서 오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개런티가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좀 보면요. 제가 그 동영상에서 캡처를 했는데요. 요 이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가스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데요. 진동이 생기면 여기 있는 볼이 흔들흔들 하다가 여기를 한번 툭 치게 돼요. 올라갔다가 툭 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여기가 이 부분이 탁 내려와서 막혀버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막힌 거. 네. 예. 요로 요렇게 되어 있던 이 부분이요. 예.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스를 잠궈서 이쪽 부분에서 안전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지진이 많은 지역의 그 가정용 그 가스 배관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떤 밸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이런 식으로 안전 셧오프 밸브가 있으면 사이즈믹 프로텍션 밸브가 있으면은 굳이 오작동이 있어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겠죠. 그 다음 이제 사이즈믹 인터랙션 1, 2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요소, 구조, 시스템 이런 그 기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의 과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혹은 뭐 손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설치 이후에 파악을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위쪽에 뭐 배관이 지나간다거나 네. 그 배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배관이 이렇게 배기 포트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거나 했을 때
이하고 여기하고 상호작용 때문에 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뚱뚱뚱 떨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직관력이 있어야만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성 효과로 인한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관성 효과는 이렇죠. 어떤 기계, 기계 위에 뭐 어떤 부품이 그냥 올려져 있을 때 얘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겠죠. 지진이 나면. 얘가 흔들리는데 얘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니까 이 기계의 관점에서 이 기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관성입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즉, 뭐 사소한 부품도 그냥 위에 그냥 딱 올려져 있고 고정이 안 된 그런 부품들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 역시 당연히 이제 노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노냐, 예스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이제 좀 써놨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범 답안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노로 돼 있고. 자, 지금까지 내진 설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많은 업체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